태정시력 10건 태종 5년 10월 21일 개미 첫번째 기사 1405년 명영락 3년 천둥하고 번개같이다. 태정시력 10건 태종 5년 10월 21일 개미 두번째 기사 세자가 공부에 소홀하자 세자국 내시 노분의 볼기를 때리다. 1405년 명영락 3년 세자궁의 환자 노분에게 볼기를 때렸다. 임금이 세자가 공부를 게으리함으로 노희봉을 시켜 좌우에서 시중드는 자인 노분에게 볼기를 때리니 분이 세자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소인의 죄입니까 하니 세자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시록 10건 태종 5년 10월 21일 개미 세번째 기사 세자사 성성린 빈겟 권근 등이 세자에게 권면하도록 조언하다. 권근, 유창, 인해, 성성린, 조용 등이 노분이 볼기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 서영관을 모으고 세자에게 경계하기를 세자께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효도이고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학문인데 지금 만일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 주상의 생각을 움직인다면 불효가 막대하오니 세자께서는 마땅히 주상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항상 마음을 갖는 것이 가하오 하였고 권근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보통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입신성명하지만은 세자라면 어찌 꼭 배운 연후에야 입신하겠느냐 또 과거에 급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데 이것은 매우 옳지 않소. 보통 사람은 비록 한 가지 재주만 능하여도 입신할 수 있지만은 상위에 있으려면 배우지 않고는 정치할 수 없고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는 곧 망하는 것이요 하니 세자가 아무 말도 없었다. 그 뒤에 임금이 세자로 하여금 읽은 글을 외계한다고 하니 세자가 이를 듣고 밤을 새워 글을 읽었다. 태종시록 10건 태종 5년 10월 21일 개미 네번째 기사 세자의 식사 예절을 나무라다. 세자가 주상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예에 맞지 않은 것이 많았다. 주상께서 이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젊을 적에 편안히 놀기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여 거동이 절도가 없었다. 지금 백성의 임금이 되어서 백성의 바람에 합하지 못하니 마음속에 스스로 부끄럽다. 내가 비록 나이는 적으나 그래도 원자이다. 언어 거동이 어찌하여 절도가 없느냐 서영관이 일찍이 가르치지 않더냐 하니 세자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였다. 태종시록 10건 태종 5년 10월 22일 갑신 첫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같이다. 태종시록 10건 태종 5년 10월 22일 갑신 두번째 기사 이직 신극례와 술자리를 베풀다. 6대언과 총재가 참석하다. 태종시록 10건 태종 5년 10월 22일 갑신 세번째 기사 명예사신으로 갈 때 밀무역하려 한 예문관 제학 김한노를 파직하다. 사헌부에서 상사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한노가 갈 때에 거상 백구를 데리고 가려 하므로 종사관들이 백구는 항상 금은을 가지고 상국에 가서 장사를 하니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한노가 재리를 탐하여 듣지 않고 정부의 차차에다 백구의 이름을 용이라 고쳐 썼다가 평양부에 이르러 의정부에서 추구한다는 말을 듣고 백구를 돌려보내고 백구의 처남 이원을 시켜 대신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비단 재상의 도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국가를 속인 것 또한 심합니다.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으로 내치소서. 다만 파직만 시키었다. 차차는 관리를 나라 일로 인하여 국내로 파견할 때 발급하여 주는 차부 곧 정명서이다. 태종시록 10건 태종 5년 10월 22일 갑신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신극례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신극례가 윤향에게 욕을 하고 꾸짖은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시록 10건 태종 5년 10월 24일 병순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서북면 행대 감찰 허척의 살인죄를 조사하게 하다. 허척의 죄를 힐문하였다. 척이 서북면 검찰 별감이 되어
의주에 이르러서 저쪽 땅에 장사하는 사람 오종길과 와주 최영기를 잡아 처형하고 아뢰었다. 임금이 베고 난 뒤에 아랜 것을 노하여 헌부에 내려서 힐문하니 장령 서선이 아뢰기를 허척이 마음대로 흥리인을 죽였으니 잘못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음대로 죽인 것이 잘못이라면 그 죄를 마땅히 죽여야 하느냐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서선이 아뢰기를 척이 와주 최영기를 죽인 것은 잘못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척으로 하여금 사산말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다. 와주는 도적이나 노름급 따위를 거느리는 주인격이 되는 우두머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2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허지에게 허척의 살인죄를 토의하여 보고케 하다. 허지를 불러 말하기를 허척이 흥리인을 죽인 죄를 의정하여 아뢰라 하니 지가 아뢰기를 육전으로 상고하면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에 명하여 사산말을 타고 서울로 오라는 통첩을 회수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2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헌 장령 서선에게 허척의 살인죄를 조사하여 보고케 하다. 서선을 불러 묻기를 허척이 죽인 것은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또 한 사람은 역시 꼭 죽여야 하느냐 하였다. 선이 대답하기를 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전에 올린 글에는 어찌하여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는가. 다시 조사하여 아뢰라.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24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헌부에 대하여 허척의 살인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다. 사헌부에서 허척이 임의로 사람을 죽인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척이 아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의정부에서 보고를 받고도 아뢰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척이 또한 죄가 있다. 오종길은 흥리인으로 죽여야 되지만은 와주는 어째서 죽였는가? 육전에는 이 법이 없다. 헌부에서는 어찌하여 함부로 죽인 죄를 청하지 않고 아뢰지 않은 것으로 죄를 삼는가 하였다. 장령이 서선이 아뢰기를 연기는 비록 죽을 죄는 아니오나 육전에서 엄히 금하는 뜻으로 한다면 또한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가벼운 죄라 하더라도 마땅히 정당하게 논하여야 한다. 하물며 인명을 죽인 것인데 죽인 것이 가냐 하니 선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헌사는 마땅히 정론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어찌 이와 같으냐.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5월 24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장무에게 허척의 죄를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하다. 산부에서 허척이 범한 바를 행문하는데 전후에 말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으니 추역하라 아뢰라. 사관원에서 사헌부와 허척을 논핵하니 명하여 척을 순금사에 내리었다. 척이 이를 듣고 도망하니 그의 형조참이 허주와 충순호 위사 호군 허조를 가두었다. 간원에서 또 서선이 수직을 엄하게 하지 아니하여 척이 도망하게 된 것을 탄핵하고 또 우정성 조용무와 사인 허지가 척의 보고를 듣고도 아뢰지 아니한 까닭을 논핵하였다. 수직은 죄인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병조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24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허척에 대한 형률 적용을 문제 삼아 대사원 박신 등을 탄핵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대사원 박신과 장령서선, 현맹인, 지평성음, 신경원 등이 처음에는 최영기의 죄가 처형에 합당하다고 하고 난 뒤에는 육전으로 논하면 처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여 인명에 관계된 중사를 전후에 계문한 것이 각각 다르오니 박신 등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임금이 곧 인율로 안율하여 아뢰도록 명하고 서선을 순금사에 내리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24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박신 등의 죄를 아뢰다. 대명률에 의하면 임금의 명령에 대하여 글을 올리는 데 있어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장 100대에 도 3년입니다.
태정실록 10건 태정 5년 10월 24일 병술 8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허적의 사전 보고를 받고 승인해준 의정부 관원을 탄핵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상벌은 인주의 권세이니 아래로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행할 적에 무릇 대벽이 있으면 유사가 옥사를 갖추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는 그 가부를 살펴서 계문하여 명령을 받되 오히려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반드시 3번 복심하여 아랜 것을 기다린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실로 성왕이 형벌을 행하는 데 있어 삼가고 신중히 여기는 뜻이옵니다. 신등이 보건대 서북명 검찰별감 허청이 흥리인 오종길과 와주 최영기 등의 죄를 응당 대벽에 처해야 할 것으로 의정부에 보고하였으니 의정부에서 마땅히 사실을 살펴서 계문하여 명령을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정성 조영무 참찬부사 이숙번 참지부사 정구 등이 그 경종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또 명령도 받지 않고 임의로 결단하여 공문을 보내서 지나친 형벌을 가하게 하였으니 상항 조영무와 이숙번 정구 등의 죄를 주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간원 장무를 불러 명하였다. 너희들의 청이 옳다. 다만 정부에서 본래부터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을 언금하였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알았으니 다시 거론하지 말라. 대벽은 사형 또는 그 죄를 말고 상부는 의정부를 말한다. 태정실록 10건 태정 5년 10월 24일 병술 9번째 기사. 3군의 갑사에게 제목 등을 나누어 주다. 제목과 모초를 3군 갑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태정실록 10건 태정 5년 10월 25일 정의 첫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김빈길의 졸기. 빈길은 항우에서 출신하여 군공으로 달관에 이르렀다.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가 되었을 때 건의하여 도내 요해처에다 만호를 두고 병선을 나누어 정박시켰으므로 그 뒤로부터 국용을 조전하는 것이 근심이 없었다. 또 여러 섬에 둔전을 설치하여 선군의 식량을 충족하게 하고 국고에서 주는 것만 바라는 패단을 없애었다. 그래서 도 총재를 가하였다. 죽음의 부위를 많이 주고 헌부에서 추후에 포장하기를 청하니 양해라는 시호를 주었다. 빈길은 충직하고 건금하였으며 수준에 능하였다. 군사가 병든 자가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 치료해주고 주위에 언자가 있으면 옷을 벗어 입혀주고 항상 사절들과 더불어 감고를 같이 하였다. 도적을 쫓아 행선할 때는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았으니 군사들이 사력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이겼다. 매양 상사를 받으면 군사의 공이 있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었으니 변방의 백성들이 힘을 입었다. 아들이 하나 있으니 김원량이다. 태정실록 10건 태종 5년 10월 25일 정해 2번째 기사. 이궁의 이름을 창덕궁이라 하다. 태정실록 10건 태종 5년 10월 25일 정해 3번째 기사. 이궁의 공사를 감독한 이직 신경래 등에게 안장 갖춘 말을 주다. 이궁을 감독한 제조 때문이었다. 태정실록 10건 태종 5년 10월 29일 신묘 첫번째 기사. 수창궁 직을 없애고 창덕궁 직을 두다. 태정실록 10건 태종 5년 10월 29일 신묘 두번째 기사. 사관원의 탄핵을 받은 대사은 박신 등에게 출근하도록 명하다. 직사에 나올 것을 명하였다. 박신 등을 불러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병을 핑계하고 사진하지 않는가? 반드시 신극내의 죄를 청하였다가 윤허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극내와 더불어 삼혈동맹하여 천지 종사에 고하였고 하물며 그 죄가 사직에 관계되지 않으니 어찌 이것으로 공신을 죄줄 수 있겠는가? 신등이 아뢰었다. 집의 윤향이 극내에게 욕을 당한 까닭으로 병을 핑계하여
하였사온데 주상께서는 이를 윤허하시고 극례의 죄는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두세 번 상사였으나 한 번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을 핑계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극례에게 욕을 당하였다 하여 사직한다면 내가 어찌 윤허하겠는가. 병으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윤허한 것이다. 지금 너희들의 말은 나의 허물을 밝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감히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이를 보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지신사 박성명을 계승해 보내 태상전에 문안케 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때 아닌 천등을 하자 도형과 유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사유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정탁과 200원을 속히 사면시킬 수 없다고 하니 그대로 따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정탁과 200원이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를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공신과 종친이라는 이유로 성명을 보존하였으니 속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2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천변제의가 일어나자 영보 도량을 베풀다. 음양이 절기를 잊고 때 아닌 뇌우를 빌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5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계승 유후사를 떠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을 견주에서 맞이하고 모시고 자다. 임금이 숙소에 나아가 헌수하니 태상왕이 조용히 이르기를 양도에 내왕하여 백성들이 생업을 편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한 군데 정해 살 수 있겠는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내 모시고 잤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7일 기에 첫 번째 기사 노원역들로 태상왕을 따라가서 모시고 자다. 임금이 따라가서 술잔을 드리고 모시고 잤다. 내섬시 원만과 공안부 종 가도지에게 쌀 각각 2섬씩을 내려주었으니 원만 등이 아이를 얻고 또 물건을 머리에 이었으므로 임금이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무안군 이방번의 집으로 태상궁을 삼으려 하니 태상왕이 승낙한다. 이에 장막을 치고 거처하였으니 따로 궁실을 짓고자 함이었다. 임금이 상기, 봉가이 등 11인과 악공, 박문 등 9인이 여러 번 자면서 태상왕을 모셨기 때문에 각각 쌀 한 섬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헌수할 때 준비를 소홀히 한 판내 섬시사 위충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위충, 판관 이차하, 공조 좌랑, 이중만 등을 순금사에 가두었으니 헌수할 때 찬품이 정하지 못하고 화초가 미처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강거신의 처 묵시가 재혼한 죄를 청하니 이혼을 명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거신이 배임을 당하였사오니 그 아내 묵시가 3년 만에 상호군 김만수에게 제가하였사오니 그의 오라비 호군 목인해가 중매한 것입니다. 묵시와 만수 인해 등은 여자를 돌보지 않고 인륜을 파괴하고 어지럽혀 싸우니 청컨대 모두 죄를 논하소서. 임금이 다만 묵시를 이혼시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만수와 인해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순금사에서 전 의주 판관 오한을 보방하도록 청하니 따르다.
순금사에서 아뢰기를 전 의주 판관 오환을 보방하여 오이찰이 오기를 기다려서 방문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보방은 보석을 말한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인사행정에 착오를 일으킨 이조정량 하연 등을 파직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하연과 유사눌은 문전사로서 10월 24일에 있었던 전동전의 참여판에 인을 찍지 않고 내려싸우니 청컨대 주의를 주소서. 전동전은 무시로 벼슬의 제수를 행하는 정사,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의 벼슬아치의 공가에 따라서 벼슬 자리를 떼어버리거나 성취시키는 일을 도목정이라 하는데 수시로 제수하는 것을 전동전이라 한다. 참여판은 참여의 벼슬을 임명하는 판지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신이왕후 진영을 거전 세자전이었던 곳에 봉안하다. 예조에서 상언하기를 고전에 왕후 부묘의 문무군신이 시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소전을 한경으로 옮겨 모시오니 각사에서 한 사람씩 조복을 갖추고 문 밖에서 맞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소전은 신이 왕후의 진전이다. 진전의 이름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목가의 형상이 나타났다. 목가는 서리가 나무 폴에 내려앉아 눈같이 된 것이고 상고대 무송, 수가, 수계, 쑥괴, 수빙이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소전에 제사하다. 상황전에 나가 잔치를 벌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허척의 직첩을 거두어 순군에 충군하고 허조를 방면하다. 서수는 집으로 돌려보내었다. 이때 허척은 망명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신경려에게 술 10병을 내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200온을 방면하여 경회 종편시키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서연관에게 명하여 매일 정한 대로 세자를 교육시키게 하다. 서연관을 불려 일과를 폐하지 말 것을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들으니 세자가 옛것을 복습하고 한다고 핑계하여 일과를 폐한다고 하니 그러므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의술로 건교 성령부 윤에 오른 양홍달의 관직을 빼앗도록 하다. 명하여 양홍달의 직을 빼앗게 하였다. 홍달이 항상 태상왕의 병을 시중하여 총애를 받아 건교 성령부 윤이 되었는데 진배를 얻으려고 하였다. 헌부에서 논핵하여 이르기를 홍달은 천인인데 의술로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으니 극진합니다. 마침내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먹고 있으니 청컨대 그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여 징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다만 직만 빼앗게 하였다. 진배는 허직이 아닌 실직의 제수를 말한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1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조영무를 우정승에 이숙번을 참찬 의정부사에 다시 임명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박신, 서선, 성음 등을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귀양 보내다. 박신, 서선, 현맹인, 신경원, 성음 등을 순금사에 내리어 신은 아주로, 맹인은 전라도 내상으로, 선은 음죽으로, 음은 원주로, 경원은 괴주로 귀양 보내고 사가는 윤수 등을 불러 명하였다. 긴급하지 않은 일은 두 번씩이나 상소하고 사헌부에서 허척의 죄를 몽롱하게 한 것은 다시 청하지 않은 매우 위임한 뜻에 어긋난다. 각각 집으로 물러가라.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2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요동사람 조성 등 11명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성등이 강계에 이르러 면포와 능단을 매매하면서 조 지휘의 친아들이라고 자칭하였으며 문방이 없으므로 전농부정 원민생을 시켜 해송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2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괴이한 물고기를 잡다. 큰 고기 6마리가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에 들어왔다. 포 옆의 백성들이 잡으니 그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비늘이 없고 삐깔이 까맣고 입은 눈가에 있고 코는 목 위에 있었다. 현령이 아래였더니 그 고기를 가져다 갑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골육상잔으로 노비 쟁송하여 풍속을 무너뜨린 곽식과 이거의 처전씨를 논제하다. 형조에서 곽식과 이거의 처 진씨의 죄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사제감 전사리의 고모부 전사농경 곽식과 고모 고예안 간무 이거의 처 진씨 등이 노비를 함께 차지하려고 하여 거짓말을 하기를 사리의 아비의 보가 아비의 처가 누이를 간통하였다 하여 단연간 서로 송사하여 골육을 해하고 풍속을 무너뜨리오니 비옵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엄하게 공문하여 율에 따라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불교의 퇴폐상을 열거하고 금산사 등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상사하여 사사로 토종과 인구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금산사 주지 도증이 그 절의 종 강장 강덕 형제를 간통하고 토전의 소출과 노비의 공화를 모두 다 사용하였으며 와룡사 주지 설련이 그 절의 종 가일 등 5명을 간통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서하였다. 불시의 도는 청정으로 의뜸을 삼고 계행과 정해로 근본을 삼는 것입니다. 석가에서 처음으로 출가하여 설상 가운데 들어가서 고행한 지 6년 만에 그 도를 이루고 사이국에 이르러 바리를 가지고 입성하여 걸식하며 발을 씻고 가부좌 하여 설법하였는데 안하니 마든가 여자를 보고 참지 못하여 마침내 범하였습니다. 석가가 능엄경을 설파하여 엄난한 것으로 제1계를 삼았습니다. 석가는 불시의 가장 높은 자인데 조행이 금검하기가 오히려 이와 같았고 안하는 석가의 높은 제자이나 색을 가까이 하여 참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각절의 주지가 나가면 살찐 말을 타고 열의를 횡행하며 들면 비복을 사역시켜 마땅히 앉아서 먹으며 토전의 소출과 노비의 공화를 마음대로 안마와 의복의 소용을 삼고 심지어는 주색의 비용까지 삼고 있습니다. 도장과 설련의 사제 같은 자는 경을 외고 복을 비는 것도 즐겨 행하지 않으니 이미 본사의 청정지교를 어기고 또 국가의 복을 구하는 뜻을 어긴 것입니다. 불법이 동방에 이른 것은 삼국때에 시작되었으며 고구려 17대 소수림왕 때 호승 순도가 진나라로부터 이르렀고 백제 13대 침류왕 때 호승 마라난다가 진나라로부터 이르렀는데 그 초기에는 창건한 절이 한둘에 지나지 않았고 머리를 깎고 중이된 자도 수십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라에 흘러들어와 그 설이 더욱 성하여 삼국의 군신이 다투어 사사를 세우고 전조 때에 이르러는 또 영건을 더하여 비보라 이끌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일국의 토정과 인물로 만국의 4대 군신의 원당을 지탱하고 또한 비보라는 명칭으로 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3대전에는 불법이 없었으나 요순, 우탕, 문, 무가 모두 백세를 향수하고 세도가 화하고 빛나며 영년이 영과였습니다. 한명제에 이르러 불법이 비로소 중국에 들어와서 위나라, 진나라, 이내로 송나라,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난망이 계속하고 향수와 영년이 모두 3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양무제는 가장 깊이 공경하고 믿어서 3번이나 몸을 바쳐 통태사의 종이 되고 부처를 만들고 담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하였으나 2대에 못되어 망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은 당군 기자가 모두 그 영년이 1000년이나 되었으나 당시에 또한 불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삼국대에 이르러 고구려 백제가 비로소 불사를 지었으나 세 나라 중에 이들 2나라가 먼저 당하였고 신라 말년에는 성중의 불사가 반이나 되었는데 나라가 곧 망하였습니다. 전도 태조가 유괴설을 지어 신라가 불사를 많이 지어서 망하기에 이른 것을 마땅히 거울 삼아야 한다고 하였고 태조가 창건한 것은 밀기 밖에는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뒤에 군신들이 각각 원당을 세웠습니다. 의왕은 여러 사사에 순행하여 달마다 10여 곳에 이르고 해마다 중 3만 명을 궁정에서 밥 먹였으나 마침내 화를 면치 못하였고 희왕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공민왕은 부처를 섬기기를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하여 처음에는 보호로 스승을 삼고 나중에는 나옹으로 스승을 삼고 우남사를 지어 항상 100명의 중을 기르고 연복사를 수리하여 해마다 문수회를 베풀었습니다. 보호와 나옹은 모두 사리가 있고 득도하였다고 청하였으나 공민왕의 화를 구제하지 못하였고 공양왕의 부처 섬김이 또한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말았으니 나라를 돕고 복을 빈다는 말이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한 자가 이미 오래고 믿는 자가 많아서 갑자기 고칠 수 없사오니 전조의 밀기로서 비보사사에 붙인 것과 예방각관의 답산기로서 사사에 붙인 것은 신구경의 오교양종의 각 일사와 외방각도의 부관 이상은 선교 각 일사, 간무관 이상은 선교 중 일사에 붙이어 아직 그 전대로 하게 하고 소재관으로 하여금 그 노비의 인구수를 성적하여 각기 거절의 심리 밖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하고 법을 짓고 공급하는 일은 다만 사역시키는 노자만을 쓰게 하되 100명이 사는 곳은 20명, 50명이 사는 곳은 10명, 10명이 사는 곳은 2명씩 매년 곧 교대하여 연번으로 입역하게 하고 그 나머지 노비의 신공과 토전의 소출은 모두 다 거두어 들이고 노비가 없는 사사는 비보 이외의 사사 노비와 토전으로 적당히 옮겨주되 살고 있는 중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매 개월마다 해하라 제급하여 각각 그 법으로 수행하게 하고 때때로 고찰하여 도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매양 연말을 당하면 보편 신문하여 출척에 빙거하게 하고 만일 비자가 절 안에서 입역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모두 금단하여 비자가 절 안에서 내왕하는 것을 금하지 않은 종과 노비의 집에 내왕하는 중은 다른 사람이 진구하는 것을 허락하되 포 100피를 징수하여 관자에게 상을 주고 그 중은 머리를 길러서 충군하소서. 그 나머지는 각사의 노비는 모두 속공시키고 절 안에서 밥을 짓고 부를 때는 등산은 직책이 없는 잡성으로 충당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르고 오직 연경, 흥천, 화장, 신광, 석왕, 낙산, 성등, 진광, 상원, 전암, 관음굴, 화암, 반야전, 만이와 서울의 감로 등의 사사는 예전대로 하게 하였다. 이에 진주 목사 안노생이 하전을 올려 알리었다. 신은 듣자오니 천하가 생긴 뒤에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지는데 성인이 교대로 일어나서 점차로 제거하고 다스렸습니다. 요 임금때를 당하여 큰 물이 횡류하였으니 대우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람이 어별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라 상나라 말년에 걸주가 포악한 짓을 하였으니 탕과 무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백성이 도탄이 되었을 것이요 융적이 난을 꾸미고 효표가 재앙이 되었을 때 죽음과 같은 성인이 있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응징하고 구축하여 그 해를 없앴겠습니까? 전국시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포악하게 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능멸하여 찬탈의 화가 일어나서 천리가 거의 멸할 뻔했으니 중리가 붓으로 배지 아니하였다면 천하 사람이 군신이 없을 것이요 양주 묵적이 횡행하여 천하를 속이고 어지럽혔으니 맹가시가 변명하여 배척하지 아니었다면 천하의 풍속이 금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석시의 해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 노릇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하고 아비는 아비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는 것이 집안과 나라의 대전이요 인륜의 대본이니 하루라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 말년에 우리 성인의 도가 회색
하고 밝아지지 못하여 부도시가 일어나서 사괴한 말을 전파하여 천하 백성들을 몰아 이적으로 들여보내 죄와 복의 말로 미끼를 삼아서 사람의 심지를 현혹시키고 사람의 이목을 기머거리와 소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신의 의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부자의 인을 멸하여 싸운데 그 법이 마침내 동방에 이르러 큰 난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국군을 믿으면 비보라 이름하고 경대부가 믿으면 원당이라 칭하고 일웅이 장하면 백자가 화답하여 온 세상이 쏠려 기쁘게 따라서 다투어 절탐을 연근하여 경내에 꽉 잡고 그 거실을 금벽으로 꾸며서 왕궁보다 사치하고 그 몸은 배부르고 따뜻하여 세속보다 부유하며 나라의 양인을 도둑질하여 사역을 만들어서 적에 속해 있지 않은 자가 만으로 헤아리게 되니 나라의 호구가 이로 인해 날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주색의 욕심을 공공경인이 자양하여 엄난한 것은 을을 패하고 욕심은 예를 패하니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며 복을 빌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도에 있어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심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의 군신은 간사한 말에 빠져서 강상의 이치를 해하고 멸하여 망하는 데 이르렀으니 어찌 좋게 의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전조 태조가 창업하여 대통을 전해 장차 500년이 되었고 그 사이 유능한 임금과 다스림을 보좌한 신하가 또한 간혹 있었으니 석시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해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고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간사한 것을 없애려면 마땅히 조기에 분변하고 미약할 적에 막아서 점점 불어나고 펴지지 못하게 하여 그 근처에 끊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전조의 역대 군신들이 삼국에 숭신하던 여세를 이어받아 옛날과의 거리가 오래지 않고 유풍과 유속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형세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하늘이 동방을 도와서 우리 성인을 내어 대통을 잇게 하였으니 왕위에 오르신 뒤에 매사를 요순을 본받고 무난과 무왕을 본받아서 강기를 세워 왕도를 높이고 오랑캐의 법을 억제하여 대중 지정한 도를 행하고 황탄 방사한 말을 내치어 성심에서 재량하고 대의로서 결단하여 특별히 중해의 밀기를 퇴거시켜 정치한 사찰에 붙이시고 전민을 거두어서 나라에 회복시켜 천년의 폐단을 고쳐 없애고 3대의 정치를 만회하셨으니 하늘이 내신 성제의 작품이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성인의 도가 어두웠다가 다시 밝아지고 사설의 행함이 병식이 되고 방사하지 못하여 교화가 밝아지고 조야가 맑아졌으니 이것은 동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성사입니다. 홍수의 재앙이 아니었다면 어찌 요순 우의 대덕을 알며 걸주의 포악과 효포의 해가 아니었다면 어찌 탕무 주공의 지극히 어짐을 알며 양묵의 요망함이 아니었다면 누가 맹가시의 대공을 알겠습니까? 지금 석시의 해가 아니었다면 일국의 사람들이 어찌 성상의 화하를 써서 이적을 변화하는 대덕과 대공을 알겠습니까? 막힌 것을 형통하게 하고 빠진 것을 건지며 환을 없애고 난을 푸는 도가 전성과 후성이 부조를 합하는 것과 같으니 성합니다. 신이 보잘것없는 재주로 성조를 만나서 다행히 우악한 은혜를 입어 유신의 열을 참여하였으니 어찌 감히 성덕을 노래하고 1월의 빛을 도와 광채를 무궁하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만개의 여가에 특별히 관람해 주신다면 신이 천지 사이에 초목과 더불어 함께 섞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대개 와룡사는 진주 지경이었는데 설현의 간사한 짓이 노생으로 말미암아 적발되었다. 청정은 죄가 없이 맑고 깨끗함이고 정혜는 선정과 지혜이며 선정은 참선하의 삼매경의 이름을 말하고 지혜는 사물의 시상을 간주하여 의욕을 끊고 정각을 얻음을 말한다. 사위국은 중인도 가비라 위국의 서북쪽에 있는 석가가 25년간 설법 교화하였다는 땅으로서 바사이왕 비유리왕의 도성 지금 인도 곤다주의 세트라마 마헤트에 해당하며 기원 정사는 그 남쪽에 있었다. 가부자는 책상다리를 하고 아나는 석가모니의 종대로서 10대 제자 한 사람이며 16의 나한의 한 사람이고 석가의 상시자로서 견문이 많고 기억력이 좋아 불멸한 후리에 경권이 대부분이 이 사람의 기억에 의하여 결집되었다고 한다. 순도는 고구려
소스림왕 때 귀화한 종이고 본래 전진 사람이고 소수랑이 2년 372년 전진왕 부견의 명으로 사신을 따라 불상과 경문을 가지고 고구려에 왔으며 374년 전진중의 아도가 고구려에 왔는데 고구려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이듬해 봄에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전자에는 순도가 살게 후자는 아도를 살게 하였으니 이것이 고구려 불교의 시초였다. 마라난다는 백자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인도의 중이고 15대 침류왕 원년 384년에 진나라를 거쳐와서 불도를 폈다. 양종은 교종에 속하는 계율종이로 법상종, 열반종, 범성종, 원융종의 오교와 선종의 조계, 천태의 양종을 합하여 오교양정이라 한다. 뒤에 계율, 법상, 열반, 법성, 원융의 오교는 각각 남산종, 자은종, 시흥종, 중도종, 화엄종으로 불리게 되고 조선조의 억불정책에 의하여 세종 때 오교 양종은 선교 양종으로 통합 정리되었다. 어별은 물고기와 자라이고 중리는 공자를 말하며 양주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이며 자는 자거이고 노자의 무의 도선설에 따라서 쾌락적 인생관을 세우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제창하여 목적의 겸해설과 대립하였다. 목적은 중국 전국시대의 노나라의 철학자인 겸해설을 주장하였으며 제약파의 하나인 묵가의 시조였다. 회색은 깜깜하게 꽉 막힘이며 일흥은 한 마리의 수컷이고 백자는 100마리의 암컷이며 화하는 문명을 말한다.